해외여행은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 새로운 발견이나 감동이 담긴 인생의 큰 이벤트입니다. 시간과 지갑 사정에 여유가 생겼다면 망설이지 말고 미지의 세계로 여행을 떠나보세요. 이왕이면 사람들이 모르는 머나먼 곳으로 말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꽃의 도시 파리, 이집트의 피라미드나 로맨틱한 섬 발리. 해외여행은 정말 좋아하지만 뻔한 여행지는 이제 질렸다. 그런 여러분을 위해서 저희가 그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아주 특별한 여행을 준비했습니다. 이번 영상을 참고해서 다음 목적지를 결정하는 건 어떠신가요? 입국할 수 없거나 가격이 너무 비싸거나 찾아가기엔 너무 먼 거리인 경우도 있고 솔직히 어느 것 하나 쉽지 않습니다. 그 대신 여러분이 이곳을 다녀온 뒤 그 말을 듣고 나도 가봤어 라고 동의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게 바로 저희 채널의 매력입니다. 말이 나온 김에 지금 바로 떠나볼까요? 알려지지 않은 관광지를 돌아보는 여행의 시작입니다. 부즈루자, 폐허가 된 영웅 기념비. 부즈루자, 또 다른 이름은 하지 디미탈이라고도 불리는 이곳은 불가리아에 있는 해발 1500m 정도에 위치한 산입니다. 이곳은 1868년 불가리아 반군이 조국 해방을 요구하며 오스만 제국군과 싸웠던 곳입니다. 반군은 패배했지만 전설의 스파르타군에 버금가는 격렬한 전투였다고 합니다. 이후 불가리아가 독립을 달성하면서 부즈루자는 국가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 후 공산당 체제 속에서 당시 공산주의자들이 이 장소를 선정하여 1974년 불가리아 공산당 본부와 박물관을 겸비한 복합시설을 건설했습니다. 건물은 7년 뒤인 1981년 완공되었는데요. 외관을 보면 SF 영화에 자주 나오는 UFO처럼 생겼습니다. 이 근밀의 디자인이 19세기 독립을 위해 싸운 전사들과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지 궁금증을 자아냅니다. 어쩌면 우리가 모를 뿐 실은 그곳에서 우주인도 함께 싸우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이후 불가리아의 공산주의가 끝나며 건물들은 그대로 방치되었습니다. 안에 있던 것들은 모두 도둑맞았다고 합니다. 폐허가 되어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위험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건물은 접근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근처에서는 축제 같은 행사가 가끔 열리기도 하지만 이 건물이 있는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건 역시 힘들고 입구가 모두 막혀 내부로 침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금강산, 주체사상에 둘러싸인 빛나는 다이아몬드 마운틴. 다이아몬드 마운틴. 마치 소인들이 사는 나라에 등장할 것만 같은 이름이지만 판타지 세계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는 한반도에 실존하는 산으로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금강산을 지칭하는 또 다른 명칭입니다. 금강산은 이름뿐만 아니라 그 전망도 아주 환상적입니다. 침식으로 생긴 기묘한 암벽은 마치 용의 등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또한 강과 폭포, 호수가 많아 곳곳에서 맑은 수색을 즐길 수 있습니다. 대자연의 힐링을 원하는 사람들에겐 그야말로 천국 같은 곳입니다. 하지만 금강산 관광의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위치, 바로 이 아름다운 산들이 북한에 있기 때문에 방문하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현재의 북한은 예전과 비교하면 관광하기엔 훨씬 좋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다만 한국을 제외한 외국인에게조차 수도 평양 이외의 방문은 거의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금강산에는 1998년에서 2008년 한국인 여행객만 이용할 수 있는 남한 소유 관광시설이 몇 개 있었는데 흉흉한 사건이 잇따라 이어지며 이 역시 폐쇄되고 말았습니다. 부탄, 승려와 신선의 나라. 여러분은 티베트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똑똑하고 무술에 능한 스님, 미스테리한 전설 속 설인 예티, 그도 아니면 외로이 살아가는 야크무리, 아마 막연하게나마 다양한 이미지가 떠오를 것입니다. 티베트의 인지도가 높아지며 놓치기 쉬운 곳이 바로 주변에 있는 산악지역입니다. 그중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중세부터 옛 생활을 지켜오고 있는 부탄이라는 나라입니다.
부탄에서는 여전히 전통적인 활쏘기 대회가 열리고 승려들은 요새와 같은 수도원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산업화에 의한 환경 파괴를 피해간 대자연 역시 인류의 귀중한 재산입니다. 그 외에 민가의 모습도 무척이나 귀엽습니다. 벽에는 이국적인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마귀를 쫓기 위해 남성의 생식기를 그렸다는 점이 놀랍습니다. 사찰로 이용되고 있는 종이라는 이름의 성체도 놓칠 수 없습니다. 독특한 형태의 아름다운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이 건물들은 다양한 전설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나 볼거리가 많은 곳이지만 부탄은 쉽게 여행하기 어려운 곳 중 하나입니다. 일단 부탄 사람들은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삶을 매우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다. 또한 부탄에는 외국 대사관이 적고 비행기로 왕래할 수 있는 곳은 오직 인도와 네팔뿐입니다. 공항은 파로에 있는 국제공항 하나밖에 없으며 운항하는 것은 현지 항공사인 드루크에어 한 곳뿐입니다. 게다가 부탄에 입국 허가가 없으면 티켓 구입조차 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관광객의 수용 인원도 정해져 있고 머무는 일수만큼 고액의 관광세를 지불해야만 합니다. 이러면 아무리 관심이 있더라도 지갑에 여유가 없는 한 쉽게 도전할 용기가 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즐거운 여행 한 번에 파산해버리면 큰일이니까요. 남극. 부탄 여행이 비싸다고 느낀 여러분, 남극 여행에는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알고 계신가요? 남극보다 더 비싼 여행지가 있다면 그건 아마 우주뿐일 겁니다. 출발하는 국가에 따라 다르지만 그 가격은 무려 45,000달러를 넘어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남극 여행의 가장 큰 특징은 환경을 보호하는 엄격한 자세입니다. 그곳을 방문했던 한 관광객은 만약 얼음에 오줌을 누면 그 장소를 1m만큼 잘라내서 실내에 보내 처리한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혹한 속에서 그런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비현실적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 여행의 본질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남극에 남길 수 있는 것은 오직 눈 위의 발자국뿐입니다. 또한 엄청나게 비싼 여행이지만 결코 쾌적하다고 하기 어려운 환경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큰 이유 중 하나는 주최하고 있는 여행회사가 모두 모든 부분에 있어서 불필요한 경비를 삭감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고난과 역경이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여행에 계속 도전하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곳에 가면 지구의 모양을 한 세레모니 폴, 그러니까 남극점을 나타내는 표지판이 서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표지판이 남극점에서 조금 벗어나 있다는 사실을 알아도 실망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남극점에 서면 어디를 향해도 북쪽만 있기 때문에 북쪽으로 라는 표현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나침반이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어도 고장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자기의 남극은 원래 다른 장소에 있기 때문입니다. 다르바자, 지옥의 문. 지구상에서 가장 지옥과 비슷한 곳을 가보고 싶다. 그런 분들에게 적극 추천하는 장소는 바로 이곳 투르크메니스탄 다르바자에 있는 가스 크레이터입니다. 그 말 그대로 땅이 크레이터 모양으로 크게 갈라져 있으며 그곳에서 끊임없이 뜨거운 불길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현지인들이 말하길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도 솟아오르는 불길이 보인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묵시록 세계의 종말을 느낄 수 있을 것만 같은 모습입니다. 이곳은 특히 저녁 직전 일몰 시간대가 가장 아름답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이 크레이터의 출현은 지질학자의 실수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1971년 시추 조사 중 가스가 찬 구멍이 드러났고 그와 동시에 넓은 땅이 통째로 구멍 바닥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렇게 생긴 구멍에서 인체와 가축에 유해한 가스가 방출되었기 때문에 이 가스를 다 태우기 위해 불을 낸 것입니다. 지질학자들은 며칠 안에 다 타버릴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다행인지 불행인지 그 예상은 완전히 빗나가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믿을 수 없게도 이 크레이터 속에는 생명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10년 정도 전 캐나다 연구진이 지옥 같은 고온 속에서 평화롭게 살고 있는 박테리아의 존재를 밝혀낸 겁니다. 이 아름다운 지옥 다르바자에는 쉽게 다가갈 수 없는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투르크메니스탄이 폐쇄적인 독재 국가이기 때문에 비자 취득이 상당히 어렵다는 점이고 두 번째는 사막지대라는 점입니다.
크레이터까지 길 없는 길 위를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사륜구동 오프로드 차를 이용해서 가는 것이 가장 무난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사막의 무더위입니다. 크레이터와 가까워질수록 온도가 점점 올라가며 거의 사우나에 가까운 상태가 됩니다. 방문을 하게 된다면 역시 저녁부터 밤 시간대가 가장 이상적일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독특한 관광지를 둘러보는 여행은 마음에 드셨나요?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모처럼 여행을 떠난다면 기억에 남을 만한 특별한 여행을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댓글은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한 소개해주셨으면 하는 여행지가 있다면 역시 댓글로 알려주세요. 다음 영상을 만들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더 특별한 날이 되길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